안녕하세요. 프롬 수진의 프롬프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랜드스케이프 테크닉 앤 어플리케이션스라는 주제입니다.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왜 어떤 동네 가시면은 그 동네 분위기 살펴볼 때 간판들 같은 거나 건물 분위기 같은 거 보시잖아요. 프롬 엔지니어링의 랜드스케이프는 바로 그런 프롬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기법들을 모아서 어떤 주제로 기법들이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고 그 카테고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프롬 엔지니어링을 브레이크다운 요소를 브레이크다운 한다라고 하면 다음 보시는 이 화면의 그림을 항상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장에서도 혹은 세미나에서도. 그래서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LLM을 쓰든지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라는 자연어를 통해서 LLM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천차만별 달라질 텐데 이 1번 단계에서 프롬프트를 넣고 마지막 3번 단계에서 한 번에 만족하는 결과물 얻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롬 엔지니어링은 이터레이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넣고 결과물 보고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이 LLM과 상호작용하면서 결과를 얻어내는 일을 프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얻어내는 일을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기법들의 어떤 흐름들, 꼭지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논문이 있습니다. A Systematic Survey of 논문 제목은 A Systematic Survey of Prompt Engineering in LLM Techniques and Applications. 저희 그 슬라이드 제목이었죠. 이 논문이 아마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프롬프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교과서 같은 느낌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법들이 어떻게 나왔고 그 기법들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된 그런 핸드북 같은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버전 1이 2024년도에 나왔고 2025년 3월 달에 버전 2가 나왔습니다. 이 2에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을 때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논문의 하이라이팅 파트는 피겨 2거든요. 이 피겨 2에서 이 프롬 엔지니어링에 관련해서 텍서너미라고 하죠. 이 용어들을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놓고 해당하는 기법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2024년도 논문에서는 요거가 2025년 와서는 이렇게 됐어요.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파트가 바로 리즈닝하고 로직입니다. 추론 모델이 대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자연어 프롬프트로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올릴까 하는 체인 오브 X,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게 뭐 체인 오브 닷, 체인 오브 thread, 뭐 그래프 오브 닷 등등등의 닷으로 끝나는 어떤 X 패러다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론 관련한 기법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 남은 시간에 프롬 엔지니어링을 그러면 왜 프롬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중요하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프롬 엔지니어링 개념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텍소너미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한 키워드를 보면서 어떤 기법들이 있고 최소한 프롬 엔지니어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것만큼은 알아야 돼라는 어떤 느낌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프롬 엔지니어링은요, 이 논문의 정의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쿼테이션을 가져와 봤습니다. 논문의 정의가 마음에 들어서 이 센텐스를 가져와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디펜서블한 테크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LLM뿐만 아니라 비주얼 랭귀지 모델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술이다. 그 이유는 바로 파란색으로 표시된 구간에 나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더 이상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팅하기보다는 이 프롬프트 자연어가 이 사전에 학습된 모델의 행동을 원하는 대로 도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트라디셔널 패러다임, 이 모델을 학습시킴에 있어서 그리고 그 모델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방식의
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프롬 엔지니어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는 학습 데이터 없어도 뭐 답변을 잘 하거나 혹은 마지막 이 모델을 활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태스크 스페시픽한 퍼포먼스를 자연어만으로 노출하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랜드스케이프의 현대 버전을 좀 보면 이 스펙트럼이 이 짧은 시기에서도 챗GPT가 2022년에 나왔는데 2025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며 이볼빙이 정말 빠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랜드스케이프에 속하는 어떤 기법들을 보면 제로샷이나 퓨샷 프롬프팅 같은 예제를 단순하게 사용하고 안 하고 같은 그런 파운데이셔널한 왜 파운데이셔널이라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왜 파운데이셔널이라고 하냐면 이 모델을 가지고서는 이 샷을 가지고 학습하지 않았는데도 답변을 하거나 학습했는데 정말 베스트 이그젬플을 넣었더니 결과물이 너무 좋거나 이런 게 가장 기초적인 기법이었어요. 그 기법에 이어서 조금 더 인트리케이트한 복잡한 방법론들, 예를 들어 현대라고 하면 최근 체인 오브 코드 프롬프팅까지 이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쫙 살펴보자라는 거죠. 왜라고 한다고 하면 현업에서 프롬 엔지니어링을 하실 때 많은 기법들을 적용해 보면서 파인 튜닝보다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통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저변이 넓어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프롬 엔지니어링의 개념을 누가 정했는가, 누가 시작했는가라고 찾아봤더니 제가 읽은 논문들의 사이테이션을 가져왔습니다. 이분들의 연구 논문에서 2021년도 빠르게는 investigated 하고 popularized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를 하고 대중화를 시킨 그러한 거에서 논문이 정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개념 정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어떤 섹터에 있어서 혹은 다양한 그 키워드에 있어서 많은 기법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키워드로 좀 정리를 좀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New tasks without extensive training. 바로 이게 이제 제로샷 프롬프팅 같은 거겠죠. 제로샷과 원샷, 퓨샷에 해당하는 프롬프팅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노란색으로 한 이유는 아까 되게 방대한 양을 차지했던 추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롬 엔지니어링 방법들, 그리고 환각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들, 사용자의 인텐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들, 파인 튜닝에도 프롬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니까요. 파인 튜닝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 knowledge based reasoning and generation, improving consistency and coherence. knowledge를 조금 더 주입해가지고 생성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생성할 때마다 모델의 답변이 달라지기보다는 결과에 있어서 안정성과 코헤런스를 추구하는 방법들, 모델의 아웃풋에 있어서 이모션과 톤을 조절하는 것, 코드 생성, 실행, 그리고 더 이상 사람이 쓰지 않고 자동화 알고리즘 같은 거겠죠.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에피션시를 추구하는 방식들,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방식들, 메타코그니션과 셀프 리플렉션까지 등등등 정말 많이 이볼빙이 되고 있는 기법들을 저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요, 주제와 함께 주요 기법들,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기법들을 정리해 왔어요. 주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간략하게만 기법의 예시를 들어보고요. 이 이후의 강의에서 이 1번 주제, 2번 주제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 최소 학습, 이거는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온라인 강의나 페스트 캠퍼스의 오프라인 강의에서 정말 많이 실습을 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제로샷과 퓨샷은 많이들 하시는 방법들일 거고, 추론과 논리 강화에 있어서 모델의 어떤 학습 성능을 올리기 위한 추론 성능이죠. 학습 성능이 아니라
COT, 오로 COT 같은 경우는 예제를 주지 않는, 예를 들어서 Let's think step by step 같은 기법들, 자기 일관성을 지키는 방식들, 모델이 단일 추론이 아닌 여러 경로를 탐색하면서 추론하는 방식들, Graph of Dots, 인간의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를 답습하게 하는 방식들이 되겠고요. 허위 정보 감소에서는 RAG나 Chain of Verification, 검증의 체인을 걸어서 교차 검증하는 방식들, 리콜 프롬프팅이 있겠죠. 사용자의 상호작용 고도화에서는 액티브 프롬프팅, 정적이 아니라 동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처리하는 방식들, 뭐 랭그래프 같은 게 되겠죠. 에이전트 같은 것들. 파인 튜닝과 자동화된 최적화, 오토매틱 프롬 엔지니어링 기법, 요거 제 온라인 강의에도 나오고 했던 기법들이 있네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기반 추론 생성은 툴을 사용한다든지 오토매틱 리즈닝 혹은 knowledge enhanced prompt가 있고요. 일관성과 응집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사람처럼 사고하게 하면 정말 결과물에 있어서 다른 개선,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는 기법들입니다. 컨트라스티브 COT라고 하면 대조 기법이에요. 어떤 건 뭐 빨강색의 반대인 다른 것을 봤을 때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 버퍼는 어떤 버퍼링 걸렸다라고 하죠. 쭉 말하지 않고 뭐 버퍼 를 걸어서 생각하게 하는 방식들, 스스로 교정하는 방식들, 감정 톤 관리하는 기법들, 예전에 제가 이모셔널 스티뮬라이 프롬프팅 기법을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사한 기법들입니다. 코드 생성 실행, 코드에서 어제 제가 엊그젠가요? 링크드인에 올렸던 글 중에 하나인데요. Program of Dots나 Structured COT, Chain of Code 같은 그런 어떤 코드에 있어서 오탈자나 리프레이즈한 비율이 너무 많아지면 코드의 시밀러리티가 확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 코드를 구조화하기 위한 프롬프팅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최적화 효율성 관련해서는 Optimization by Prompting은 메타 프롬프팅 같은 게 되겠죠. 사용자 의도를 이해하는 거, Rephrase and Respond을 RAR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을 한번 rephras를 한 다음에 respond 하게 하는 방식, take a side step, 정도 말고 밖으로 한번 가라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구글의 리서치 페이퍼에서 step back prompting이라는 방식이 나왔는데 뭔가 숲과 나무가 있으면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봤을 때 결과가 더 이렇게 향상이 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요 기법도 정말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일 테고, 마지막 주제인 메타인지와 자기 성찰, 요거면 self-harmonized COT 방식, metacognitive prompt, thread of thought, 이게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 자기 성찰해가지고 아하 모먼트를 가졌던 그런 또 프롬프팅 방식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요, 요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주제를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2022년부터 2025년 현재 6월까지 4가지의 프롬프트 기법의 랜스케이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 튜닝, 그러니까 노 튜닝이라고 할게요. 더 이상 사전 학습된 LLM에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 최소한의 예제만 줘서 활용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른 실험과 적용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이런 프롬프팅 기법. 그다음 두 번째는 LLM의 사고, 언어 모델의 사고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으로 향상시켜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하던지 더 복잡한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정말 요즘 많이 논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체인 오브 X의 이제 명사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패러다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자연어로 더 모델의 성능을 올리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파트가 굉장히 또 재밌어하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트리 오브 닷이나 그래프 오브 닷 같은 경우는 뭐 탐색 트리나 그래프 구조로 깊이 있는 추론을 하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대폭 상승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창의성과 연관된 부분이라서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성과 신뢰도 한 꼭지겠죠. 할루시네이션이 여전하니 자연어 레벨에서 프롬프트 레벨에서 어떻게 감소시킬 거고
외부 검색, 뭐 위키, 지식원들을 호출을 시켜가지고 통합시켜서 더 답변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기법들. 그리고 자동화 적응 메타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APE, Automatic Prompt Engineer나 Gradient RL Based Tuning, 사람이 일일이 실험하지 않고 알고리즘,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탐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유저 인터랙션이나 적응이라고 하면 실시간 사용자 피드백 입력 특성에 따라 프롬프트가 정적이 아니라 동적으로 변경되는 그런 방식들이 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툴 연동 멀티모달, 이미지 코드 생성까지 한 흐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전 플러스 랭귀지 프롬프팅 관련한 기법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표입니다. 이 표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 왼쪽 칼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여전히 직접 써야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동화가 되고 있는 게 흐름이죠. 그러니까 최적화 알고리즘이 최적의 프롬프트를 찾아주는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추론 관련해서 예전에는 그냥 단일 프롬프트가 단일 답변을 생성한다라고 했다면 요즘은 복잡한 추론 단계를 거치게 하고 모델의 답변의 사고 과정을 늘려서 지연 시간을 갖게 해서 지연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론 시간을 갖게 해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혹은 사람이 원했던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모델 내장 지식에만 의존을 했던 방식이라면 요즘은 에이전틱이죠. 그래서 레그나 툴 유즈를 사용을 해서 뭐 다른 API, 뭐 MCP도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지식을 활용해서 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은 정적에서 적응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가는데요. 한번 설계한 프롬프트는 고정되어서 호출할 때마다 요 구조로 계속 이제 모델의 답변이 출력되는 형식이라면요. 동적으로 사용자 어떤 맥락에 따라 실시간으로 프롬프트를 재생성하고 수정하는 그런 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토큰 비용 등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의 흐름이라고 하면 메타인지인데요. 한번 생성한 결과를 중요시했던 비교적 과거라고 해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결과 도출하기 전에 자기 셀프 베리피케이션도 해보고 자기 수정 루프도 도입해서 신뢰성을 강화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한 결과물을 낼 것인지에 대한 프롬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은 첫 번째 장에서 소개한 그 제목처럼 프롬 엔지니어링 랜드스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롬프트를 조금 더 티어레티컬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 혹은 파운데이션을 좀 갖고 계시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영상에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돼 라고 했던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논문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영상, 다음 프롬프트 강의에서는 소개드리고 싶었던 그런 기법들을 논문과 그 안에 쓰인 프롬프트 한번 직접 이제 프롬프팅 해보면서요. 한번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